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마침내 온 국민이 염원하던 시대의 과제이자 수건이던 공수처가 오늘 출범합니다. 이로써 20여 년을 끌어온 공수처가 역사적인 출항의 닷을 올리게 됐는데요.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받는 권력형 비리전담 기구입니다. 공수처의 출범은 건국 이래 지속됐던 검찰의 기소독점 체제를 허무는 헌정사적 사건인데요. 1996년 참여연대가 공수처를 포함한 부패 방지 법안을 입법 청원한 지 25년, 2002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수처 설치를 대선 공약으로 내건 지 19년 만에 결실을 맺는 겁니다. 오늘은 노 전 대통령이 무척이나 보고 싶습니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공수처가 출범하기 때문인데요. 살아 계셨다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마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말 놓고 한마디 할까요? 제가 오늘 딱 말 놓고 하고 싶은 얘기 한마디 하겠습니다. 야, 기분 좋다! 감사합니다. 판검사를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를 수사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약칭 공수처가 21일 정식 출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를 임명할 예정인데요.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취임식과 현판식을 하고 3년 임기를 시작합니다.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은 3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인데요. 고위공직자란 전현직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무직, 장차관, 검찰청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장성급 장교 등을 의미합니다. 이 가운데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청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재판에 넘겨 공소 유지를 하는 기소권도 공수처는 갖게 되는데요. 대상 범죄는 순회, 제3자 뇌물 제공, 뇌물 공여, 알선 수재,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각종 부정부패 범죄입니다. 공수처는 검찰처럼 압수수색이나 인신 구속 등에 필요한 영장을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는데요. 이렇게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감찰 기관이 만들어지는 거죠.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나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 사건을 우선으로 넘겨받을 수 있는 이첩 요청권도 행사할 수 있는데요. 기존 수사기관은 범죄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하면 공수처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공수처 조직은 차관급인 공수처장과 차장각 1명을 포함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으로 구성되는데요. 차장은 10년 이상의 법조계 경력을 보유해야 하며 처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검사는 7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 처장과 차장, 여야 추천 각 2명 등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데요. 검찰에 소속된 적이 있던 이는 공수처 검사의 절반을 넘을 수 없습니다. 공수처법은 공수처 구성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외부로부터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공수처의 검사의 범죄 혐의가 발견된다면 처장은 이를 대검찰청에 통보하도록 해 견제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진욱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거듭 밝혔는데요. 그 진심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리라 거듭 당부드립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 계시죠? 마침내 19년 만에 당신의 말이 현실이 되어 그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고 싶습니다.
잠시 하락세를 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다시 급반등했습니다. 반면 국힘당 지지율은 다시 급락하며 반짝 지지율에 취해 경고망동하던 행태에 제동이 걸렸는데요. 자신들이 잘해서 지지율이 오른다는 착각을 하고 있던 거죠. 단지 반사이익이었을 뿐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국힘당이 그 짧은 기간 동안 지지율 상승 국면에서 저들이 권력을 잡으면 어떠한 짓도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들의 민낯을 또 보고야 말았습니다. 마치 정권을 다시 잡은 듯 현직 대통령도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정치 보복성 발언도 아무렇지 않게 해댔는데요. 저들이 정권을 잡는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뜻대로 하겠다는 이야기로 해석됩니다. 그런 일이 없는 게 천만 다행일 뿐이죠.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5%포인트 넘게 껑충 뛰어 40%대를 회복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2달 만에 국힘당을 추월했습니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1월 3주차 주중집계에서 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5.7%포인트 오른 43.6%로 집계돼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부정평가는 5%포인트 하락한 52.6%를 기록했습니다. 정당별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2%포인트 오른 32.9%로 오차 범위 내에서 가장 앞섰고 국힘당은 3.1%포인트 내린 28.8%를 기록했는데요. 양당의 지지율이 뒤집힌 건 지난해 11월 4주차 이후 8주 만입니다. 국민의당은 7.9%, 열린민주당은 7%, 정의당은 5.5%로 각각 소폭 상승했는데요. 하지만 4월 보궐선거를 앞둔 서울에서는 국힘당이 35.1%로 집계돼 26.6%를 기록한 민주당에 여전히 앞서고 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34.5%를 기록해 29.9%를 나타낸 국힘당보다 우세했는데요. 이번 조사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1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입니다. 전체 설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역시 문재인 대통령은 대단합니다. 아마도 레임덕이 없었던 유일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 같은데요. 너무 당연한 거죠.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을 위해 불철주야 국정에 임하는 대통령을 본다면 누가 그를 지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들과는 결이 다릅니다. 결이. 김어준 총수의 사생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요 며칠 김어준 총수 뉴스가 눈에 띄게 급증하고 있는데요. 특히 조중동의 악의적 뉴스가 눈에 거슬립니다. 또 이들이 하는 짓을 보면 혹시 파파라치라도 고용했을 수 있다는 의심마저 드는데요. 집합금지 5인 이상 턱스크 기사로 제가 거론이 돼서 잠깐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 사진과 실제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예. 5명이 같이 앉은 게 아니고 제가 못 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 카페에서 5인 이상 턱스크로 예. 위반했다. 5명이 같이 앉은 게 아니라 따로 앉았는데 이제 제가 뭐라고 한 이야기가 잘 안 들려서 PD 한 사람이 옆에 다가와서 메모하는 장면. 그리고 나머지 한 사람은 늦게 도착해서 무슨 얘기하는지 다가온 장면. 그 두 사람은 서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마침 저는 그때 음료수를 한잔한 직후 이 세 장면이 만나는 잠시의 순간인데 5명이 그렇게 모여서 회의를 계속한 게 아니고 그러면 스타벅스에서도 그런 상황 그냥 두고 보고 있지 않거든요. 예. 근데 제작진의 곤욕이라 좀 자세히 얘기하다 보니까 구차합니다. 자,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네. 지난 19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어준 총수가 턱스크와 집합금지 명령 위반에 대해 공식 사과한 발언입니다. 저는 엄중한 코로나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김 총수를 옹호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 공인인 그는 더 엄격한 방역수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했기 때문인데요.
어떠한 변명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김총수도 구차하게 변명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 앞으로 주의하겠다는 말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럼 여기까지 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엄청난 범죄 행위인 양 매일같이 계속 후속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조중동을 보면 어이가 없는데요. 기사거리가 그렇게 없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 김어준 총수의 사생 팬이어서 그러는 건가요? 구구절절하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거리가 될 만한 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시기 바랍니다. 하기사 김어준 총수 정도는 돼야 클릭수가 나올 테니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정도껏 좀 합시다. 정도껏. 아주 그냥 못 봐주겠어요.